네, 독서축구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하려는 심층 분석을 찍었어요, 한번 네. 찍었는데, 이게 모종의 실수가 약간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도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 됐어요. 왜냐면 내일 새벽에 양 팀의 경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2차전이. 예,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4월 18, 아니, 이제 오늘 새벽이네요. 그렇네요. 예, 예. 4월 18일 오전 12시입니다. 예, 12시에 헐.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헐. 네, 어쨌든 이 오늘 새벽에 웃기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양 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시티. 예. 그러니까 이제 8강 1차전 경기였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저희가 집중 분석하게 된 이유가 워낙 그 전술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이 많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먼저 그 토트넘 그 포체티노 감독의 그 전술적인 기민한 그리고 또 빠른 선수 교체에 따른 전술 변화들 네. 이런 것들이 워낙 재미를 보면서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한테 1대0으로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술적인 포인트들 짚어나갈 것들이 있어서 이 경기를 선택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떻게 보면 좀 쫄보식 운영. 예. 그러니까 그- 과르디올라 그 팀답지 않은 그런 운영을 하다가 이제 패배를 당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뭐 많은 비판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상당히 리그에서 계속 항상 승승장구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네. 할 수 있더라도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 때 워낙 환상적인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후로 토너먼트 원정만 가면은 좀 이상한 갑자기 그, 이상하게 좀 변하는 게 있었죠. 조금 예. 지나치게 머리를 많이 굴려서 네. 좀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그러다가 원정에서 패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단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또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물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때도 뭐 포르투하고 샤르타르 원정에서 패하고 나서 1차전에 2차전 홈에서 이겨서 올라간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냥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같은 팀한테 뭐 1차전에서 패했다. 그것도 그럼, 원정 예.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엄청 힘들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자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토트넘과 이제 맨체스터 시티 한번 전술적인 뭐 그런 걸 앞서 설명하기 전에 포메이션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트넘 허스퍼입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위고 요리스 골키퍼, 데니 로즈, 얀베르통은, 토비 알드로베이럴트, 그리고 키런 트리피어가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그 윗선에는 해리 윙크스와 무사시 섰고, 2선에는 손흥민, 델레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위치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알리하고 케인이 부상에서 확실하게 복귀해서 좀 이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데스크 라인이 총 가동된 경기였죠. 예, 네. 물론 이 경기도 지금 부상이 또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네. 어쨌건 여기서 이제 D의 그 델리알리, 네. 그 2에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S의 손흥민, 그리고 K, K는 이제 해리 케인의 K죠. 예, 이렇게 4-2-3-1을 구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도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에델손 골키퍼, 그리고 파비안 델프, 라포르테, 오타멘디, 워커, 균도간, 페르난지뉴가 이제 허리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2선에는 스털링, 다비드 실바, 리아드 마레즈, 최전방에는 세리오 아구에로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뭐 이 경기를 앞두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풀던 중에 경미한 부상을 당해가지고 마레즈가 선발 출전했죠. 예,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원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4-1-4-1 포메이션을 주로 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을 활용해가지고 4-1-4-1 포메이션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패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세밀한 패스들 그렇죠. 그리고 또 공격 루트도 좀 더 다양해지는. 다양해지는 그러니까 한 명의 공격수와 세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뛰는 것보다는 네 명의 이제 공격 2선 자원과 한 명의 공격수 이게 좀 더 공격 루트도 다양해지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밖에 없다. 이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풋백의 그 수비적인 밸런스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서 뚫릴 때 바로 이제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죠. 바로 이제 수비진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실제로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수비적인 밸런스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더 낫다라고 나는 판단을 했다. 네. 예, 이 점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토트넘 원정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을 했던 데다가 예, 뭐 그거 무리하지
있다는 포석이 깔렸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리그와 토너먼트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것만 봐도 쉽게 그 토트넘이 그 4-2-3-1을 썼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면서 알리가 상당히 페르난지뉴를 쫓아다니면서 조금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에릭센 선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그 나중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미리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경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포체티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체티노 감독의 이 다채로운 전술 변화를 저희가 이제 또 포인트별로 짚어드리다 보니까 일단 출발 자체는 앞서서 포메이션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해리케인 최전방, 델레알리, 손흥민, 크리스찬 에릭센이 2선 이렇게 배치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오른쪽, 손흥민이 왼쪽. 이게 네. 중요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예, 근데 초반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뭐 스털링, 왼쪽 측면 윙인 스털링을 중심으로 좀 공격이 잘 풀려 나갔었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심지어 이제 스털링의 돌파에 이어서 그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오다가 슈팅을 때리는 과정에서 로즈가 이제 커버를 들어왔는데 거기서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9분경에 내주게 됐죠. 네, 그렇죠. 예, VAR 결과 이게 그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12분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맨체스터 시티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 믿었던 아구에로가 아구에로의 슈팅이 요리스한테 막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이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예.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 원사이드로 저는 흘러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맨체스터 시티가 한 번 골 터지면은 이게 파바박 올라가는 텐션도 좋고 지금까지도 리그에서도 그런 경기를 많이 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아구에로가 실축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세르기오 아구에로가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예. 그 다음에 포체티노 감독이 바로 예. 포메이션을 변화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4분경에 케인이 공격을 하다가 이제 파울 좀 그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 이제 여기서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스로인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로즈 선수가 이제 스로인을 맨체스터 시티한테 넘겨주고 네. 맨체스터 시티가 이 경기가 중단된 상태였으니까 그 요리스 골키퍼한테 아구에로가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페어플레이를 하던 과정이죠. 예, 손흥민 선수는 이미 오른쪽으로 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14분 55초 위쪽에, 그러니까 화면에는 예. 안 나오는데 예. 14분 55초 위쪽에 손흥민,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 손흥민이 그 있습니다. 에릭센이 이제 왼쪽으로 오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과 에릭센의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자리를 바꾸긴 했는데요. 좀 여기서 변화가 단순히 그러니까 위치만 바꾼 게 아니고 살짝 포메이션의 변화 자체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포메이션 화면을 띄워드린 건 일단 폭백은 똑같습니다. 예. 폭백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미드필더진에서의 변화가 있죠. 예. 먼저 그러니까 윙크스가 약간 그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처럼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포백 안에 조금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소코가 에릭센이 네, 좀 뭔가 미드필더처럼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셋이 좀 역삼각형 형태를 띄었고요. 네, 그리고 알리 선수가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그래서 그가 중앙과 왼쪽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그 변경을 조금 이게 그 약간 변형 4-2-3-1 내지는 변형 4-3-3에 가까운 건데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맨시티의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그가 마레즈가 부진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스털링에 대한 좀 제어에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이었거든요. 네, 예, 일단 그 시소코가 상당히 커버 플레이를 많이 해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전반전에는 네, 예, 수비에 상당히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볼터치가 좀 두드러지는 편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풀백이, 그러니까 윙백인 마냥 수비 진영까지 굉장히 전반전에는 예, 조금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면서 스털링의 스피드를 조금 제어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 그러면서 또 역습 과정에서는 예, 상대 그 왼쪽 전문 풀백이 아닌 델프의 뒷공간, 그러니까 델프는 중앙으로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원래 네.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 뒷공간을 파헤치면서 조금 공격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전반전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죠. 네, 예, 이걸 단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그러니까 예, 맨체스터 지난 시티와의 경기가 열리기 전 예. 경기죠.
네, 정경기에서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볼터치를 가져가는 진영은 수비 진영에서는 다 4번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공격에 치우쳐져 있고요. 그 4번도 그러니까 거의 하프라인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공격 쪽에 위치하면서 좌중우 가리지 않고 폭넓게 공격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좀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전 전반전. 예. 전반전까지의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인데 지금 보시면 이 공격 진영에서의 볼터치보다 수비 진영에서의 볼터치가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13에 수가 있죠. 13에 동일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아, 네, 그렇네요. 예. 동일한데요. 이 4회의 볼터치는 전반전에 기록한 겁니다. 네. 예, 전반전인데 그 15분경까지. 네, 15분경까지. 오른쪽에 왼쪽에서 뛰었을 때 15분경까지 4회 볼터치가 여기 다 있었던 거고요. 네. 이건 상당히 수비적으로 좀 공헌을 많이 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뒷공간을 파헤치면서 공격 찬스도 조금 만들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네. 전반전에는 슈팅은 어쨌건 1회도 기록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그가 전반전에는 그가 맨체스터 시티한테 조금 밀리는 동안에 좀 그래도 수비적인 안정감부터 먼저 가져가겠다. 네. 이런 포석이 상당히 많이 보였던 토트넘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그 실점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의. 네. 예, 이걸 보더라도 그가 아까 그 변칙 433의 위치들이 상당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어가지고 캡처를 한 거거든요. 예, 여기 해리케인이 있고요. 알리가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오른쪽에 손흥민이 있고요. 그리고 에릭센이 좀 중앙까지 내려와 있고요. 시소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네, 그렇죠. 모습을 그리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위쪽이 이제 시소코, 예, 이쪽이 윙크스, 예. 그리고 여기가 에릭센.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포메이션지 보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역삼각형 구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선에는 말씀드렸듯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예, 정삼각형. 손흥민? 네, 그렇죠. 손흥민, 델레알리, 그리고 이쪽엔 해리케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토트넘이 거가 전반전에 좀 손흥민 쪽보다는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은 조금 수비 쪽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격을 많이 가져가지 못한 반면에 좀 그 알리가 측면을 많이 빠지고 또 로즈가 오버래핑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왼쪽의 공격 비율이 상당히 47.7%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왼쪽이 47.7% 거의 뭐 50%죠. 예. 그리고 중앙이 21.5% 그리고 오른쪽이 30.8% 확실히 왼쪽 측면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반전 구역별 활동 비율인데요. 이 토트넘 진영에서는 17.3%, 중앙 지역에서 51.4%,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진영에서 31.3%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나타내는 의미하는 바가 또 있죠. 예,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기 진영에서 패스 돌리기를 많이 했다. 네. 점유율 자체가 뭐 그러니까 57.3%로 더 많이 가져갔음에도 좀 패스 돌리기를 많이 하면서 좀 무의미한 점유율을 많이 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진영에서 볼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 상대 진영에서 볼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의 차이인데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는 점유율은 한 60% 정도로 높았지만 본인들의 진영에서 머문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반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수비적인 진영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을 좀 보이게 예. 됐죠. 뭐 스탈링 선수도 약간 뭐 견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기 네.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의 반격이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두 차례 슈팅을 기록하기도 예, 하고 이제 굉장히 좀 물이 오른 상태였는데 이때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 2분과 4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두 차례 슈팅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예, 13분경인가? 네, 후반 예, 13분.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케인 선수가 빠지면서 루카스 모우라가 대신 교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포메이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수 구성 변화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볼 터치를 가져가는 이 진영 자체의 빈도가 굉장히 달라졌죠. 예, 수비 진영에서는 총 6번의 터치, 공격 진영에서는 13번의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총 이제 아까 2회 포함해가지고 총 4회 슈팅이 모두 다 이제 그가 후반전에 나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모우라 선수가 나오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케인 선수가 있을 때는 케인이 이제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가 손흥민 선수의 동선 자체가 측면에 조금
머무를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케인 선수가 빠지면서 모우라 선수는 제로톱에 가깝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왔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알리가 거기에서 이제 공중볼 지원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해줬고, 또 손흥민이 거기가 측면에서 특유의, 중앙으로 예, 치고 그 들어가면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찬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네. 예, 이 토트넘의 이제 후반전 공격 방향인데 전반전에 왼쪽 측면에 많이 치우쳐졌었던 거 비교하면은 중앙 그리고 오른쪽으로 굉장히 빈도수가 많이 네. 밀려왔습니다. 35.7%, 35.7% 동일한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오면서 중앙의 공격 방향 빈도도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21.7%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간 거에는 그 지분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후반전에는 우측면의 치우친 공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후반 78분. 예. 네. 드디어 토트넘의 첫 골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에릭센이 이렇게 패스에 찔러준 거를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아슬아슬하게 정말 예. 교묘하게 파고 들었죠. 예, 팔만 넘어선. 예, 네. 근데 팔은 오프사이드에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예, 파고 들어서 받아서는 여기 엔드라인을 넘어갈 뻔했지만 포터치가 살짝 네. 길어서 사실 포터치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릭센의 패스도 살짝 강하긴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 넘어갈 뻔했지만 여기서 또 동물적으로 받아내가지고 네. 예, 그 집중력 있게 받아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구성에서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은 골을 넣자마자 바로 이제 윙크스, 그가 후방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한 윙크스를 빼고 수비적인 능력이 좋은,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인 완야마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일단 안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를 빼고 요렌테를. 예, 요렌테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요렌테를 넣은 이유는 총 두 가지 이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롱볼로 이제 그가 수비적으로 하니까 롱볼을 보냈을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장신 공격수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전방에서 지켜낼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세트피스 수비 시에도 높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차원에서의 이런 교체들이 아주 그가 합리적인 교체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야마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고 에릭센과 시소코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이제 뭐 역삼각형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선에는 모우라가 이제 약간 중앙과 오른쪽으로 오가는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중앙과 왼쪽.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최전방에는 요렌테가 배치되는 이런 구도로 이제 토트넘의 근데 경기를 뭐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내려왔죠. 그렇죠. 예, 예. 토트넘은 골을 넣고 내려왔고. 그렇죠. 사실상 예. 이 요렌테가 이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민망하죠. 예. 예, 반면에 그 펩 가르디올라의 감독의 그 교체는 조금 늦은 감도 있었고 네. 또 딱히 공격을 강화하는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구에로하고 제수스는 먼저 교체가 됐던 선수들이고요. 실점을 허용한 다음에 89분에 네. 경기 다 끝나갈 때 1분 남았을 때, 정규시간 예. 1분 남았을 때. 그때 그 다비드 실바를 빼고 데브라이너를 넣고 네. 그리고 이제 마레즈가 빠지면서 사네가 왼쪽에 넣고 스털링이 오른쪽으로 가고 네. 근데 4-2-3-1은 그대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균도안과 페르난지뉴 그리고 이선에 사네, 데브라이너, 스털링, 최전방에 제수스. 그러니까 일단 교체에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도 너무 늦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 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게 사실 좀 많은 예.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하면은 페르난지뉴를 빼고 그리고 뭐 다비드 실바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네를 투입을 한다든지. 사네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이사이를 하든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란 얘기죠. 예.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거 딱히 공격적인 카드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맨체스터 시티가 이 포메이션, 이 선수 구성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후반전 구역별이 활동 비율을 보면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토트넘 지역 그리고 중앙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반 들어서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마지막 15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75분부터 90분 사이 이거는 구역별 이제 활동 비율인데 거의 맨체스터 시티 진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진영에 많이 이제 올라가 있었지만 약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교체 그리고 포메이션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맨시티가 뭔가 반전을 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올라간 시점도 조금 너무 늦었다라는 거. 네, 그렇죠. 예. 예, 어쨌건 그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번 경기만이 아니고 도르트문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2차전 때도
상당히 기민한 전술 변화 등을 통해서 뭔가 승리를 이끌어낸 바 있잖아요. 특히 네. 그 1차전 홈 전반전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후반전에 에릭센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었던 거를 중앙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그러면서 좀 커버를 시키고 그리고 대신 베르통원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네. 윙백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르통원 쪽에서 골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기점이 됐죠. 예. 그런 식의 기민한 모습들을 보여준 데 반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원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하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심각한 형태긴 해요. 그러니까 16강 원정 토너먼트에서는 그래도 4승 4무 2패로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근데 뭐, 그거는 패배 팀은 항상 조 1위를 하고 올라와서 네. 좀 조 2위에서 좀 쉬운 팀을 만나서 그래서 좀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8강전에서는 원정에서 1승 5무 3패에 그치고 있고요. 네. 지금 준결승전에서 1승 1무 5패. 네. 그러니까 8강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이제 4강, 8강 합쳐서 2승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거기다 더 큰 문제가 그 2승도 2011 시즌에 올린 겁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그렇죠. 예, 그 후로는 승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바르셀로나 시절에 센세이션 했다가 그 이후에 뭔가 좀 보여준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나타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원정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하는 게 90분 경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180분이죠? 예, 180분 경기라고 하니까 뭐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성과를 내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뭐 찬양을 받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러다가 탈락할 때는 항상 그게 비수가 되어서 꽂힌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좀 징크스로 굳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과리올라가 이 토트넘과의 1차전에서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리그에서 하던 대로 경기 운영을 했다가 졌으면 사실 이만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운영 자체도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좀 저희가 계속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쫄보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덕현 기자는 애가 해설위원은 펩 안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쫄보라고 하는. 예, 저는 사실 옛날 펩이 바르셀로나 시절 환상의 티키타카, 예. 저 티키타카 개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무조건 킥앤러시.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근데 펩 자체를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건 좀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았나. 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좀 변호하는 것 같잖아요. 예.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